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토요일 레츠런 오늘의 경마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동안 가정에서 에너지를 또 많이 충전한 만큼 경마일 아침마다 좋은 기운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 정수고 김지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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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레츠런 톡톡 시간에서는 지난주 개최된 스포츠 서울배 경주와 부경의 GC 트로피 경주 돌아보고요. 이어서 레츠런 투데이에서는 오늘 토요 경마 가운데 11경주와 12경주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츠런 톡톡으로 함께 하시죠. 네, 레츠런 톡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레츠런 파크 서울에서는 신예 안말들의 가슴 설레는 무대였죠. 스포츠 서울배 경주가 개최되는데요. 아주 단출한 편성이었지만 신예들의 경쟁이라서 정말 누구 하나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1400이라는 해당 거리의 어떤 극복, 이게 돼 있는 마필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기대를 품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경주 장면을 보시면 1번 게이트를 제시했던 창세라는 마필, 초반에 힘을 쓰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큰 경주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가 좀 힘을 몰아줘서 선행을 잡았고요. 외곽 마필들 도전이 가열 찼는데 사코너 이후에 사실 요 네 마리가 1, 2, 3, 4착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선 구간에서는 이현종 기수의 창세가 막판 한 발까지 더 끌어내면서 네. 2착을 기록했던 오버마 매니뮤직을 여유롭게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창세 이렇게 또 우승을 차지하네요. 4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저는 매니뮤직이 정말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가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바로 그 장면이 이번 스포츠 서울배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이 창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왼쪽 발만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좌구보로만 이제 뛰었었던 그 걸음 때문에 이 1400m보다 더 짧았었던 1200m 거리에서도 좀 이기더라도 좀 신승인, 좀 아쉽게 여력 없이 이긴다라는 느낌을 팬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교사가 이제 훈련을 하면서 마방에서 관리를 하면서 길게 가는 패턴으로 결승선이 다가오면 발을 바꿀 수 있는 훈련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보강을 했다라고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전력이 보강이 되면서 좀 더 한 걸음을 더 뛰는 네. 그 라스트 탄력이 정말 인상적이게 나오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방의 그 관리 능력 그리고 그걸 운영해준 기수까지 모두 다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훈련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현종 기수 생애 첫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이찬호 기수가 보유했던 최단기간 40승 달성 기록, 조만간 또 이 무서운 신인 이현종 기수가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 경마장에 이렇게 오시면 KR에 오시면은 박태종 기수 2000승이 이제 13승 남았다라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더 높은 기록도 깨지고 있습니다만 아래에서 어떤 그 최단 경주의 기록들은 계속 깨지고 있는데요. 이현종 기수의 상승세는 아마도 마사고 출신이라는 기본기가 탄탄한 교육과정과 네. 그리고 기수 데뷔 전에 부산 19조에서 관리사 생활을 1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필을 어떤 다루는 또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판이 돼서 상승세 요인이 되는 것 같고 네. 사실 그 선배 계보들 중에 괴물 신인의 계보가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부산가 있는 서승원 기수나 앞전 선배인 이찬호 기수 등이 있는데 사실 아주 그냥 순탄대로를 겪은 건 아니거든요. 문세영 네. 기수만 하더라도 데뷔했던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5개월 동안 1승만 거두고요. 네. 2착이 11회나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 2002년도 월드컵 시즌 때 그때 이제 일치월장하면서 굉장히 그 부각을 받았는데 이현종 기수도 본인이 이렇게 좋은 일 많이 생기는데 계속 상승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듯이 이렇게 선배들을 계속해서 능가하는 후배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스포츠 서울배 우승의 주역들 만나보겠습니다. 그 예상치 못하게 또 우승 대상의 우승까지 하고 그래서 대단히 기쁘습니다. 기대치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 기대치는 많이 있었고 창세가 또 상당히 뭐 우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많이 있었고 또 충분히 우승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창세는 우리 조교사를 통해서 처음에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제 그 창세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그 말을 쫓아봤습니다. 여러 말 중에서 그 중에 선택을 할 때 쫓아봤는데 창새가 역시 다른 말하고 틀리 먼저 튀어나가고 또 부를 때도 먼저 튀어오고 좀 그 같은 말 종류 중에서 좀 우두머리 같은 그런 인상을 딱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저 말 잘하고 찍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게 우연찮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경마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창새를 아껴주시는 모든 경마인들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앞으로도 계속 창새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말을 잘 창새를 관리하고 있는 박재우 조교사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사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에게 우승을 같이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마방 개업을 하고 만 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대상 경주를 우승했는데 그 소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 어떤 이 우승을 발판으로 앞으로 말 관리를 더 철저하게 잘해서 1등 마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번호 추첨에서부터 좀 이제 운이 좀 따라줬는데 그 창새가 이제 이제 선행형이라 웬만하면 좀 안쪽 번호를 좀 받았으면 했는데 다행히 게이트 1번을 받아줘서 예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 이현정 기수가 이제 경험이 좀 적은 기수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잘 돼 있었지만 기수가 또 약간 또 뭐 불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 작전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선행 작전이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레이스 전개를 해라. 그래서 마음 끝에서는 우승이 목표랬지만 그 작전할 때는 2등도 상관없다. 최대한 침착하게만 레이스 전개를 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작전이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목요일 투표장에서부터 그 번호 추첨했을 때 제가 직접 했는데 1번 나왔을 때부터 조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기뻐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자신감 붙은 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게이트 이탈 후에 크게 뭐 추진을 안 넣어도 말이 이제 자신감 있게 물고 끌어가 주니까 그냥 저는 말만 믿고 기승했더니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5번이 조금 저보다 목을 앞서서 코너를 돌았기 때문에 근데 5번은 아무래도 조금 지구력이 저보다 약했다고 생각했고 당황하지 않고 또 말이 원래 좌구보만 쓰는 말인데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직선에서 우측 다리를 쓰면서 그냥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추진했습니다. 200m 늘어나서 말이 좀 전형적인 선행마이기 때문에 조금 주변에 우려도 많았는데 아마 이번 결과로 그런 우려는 씻어낸 것 같고 장거리도 뭐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승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스포츠 서울배 작년에는 52조의 매니머니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매니머니 코리안 오크스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올 한해도 서울의 3세 안말들 얼마나 성장을 해 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출전한 3세 안말들은 그래도 전수가 5전 이상이 넘어가는 이제 네. 뭐 창세 같은 경우 이제 8전이 되고 매니뮤직도 8전 정도 되는 이미 완성도가 있지 않나 싶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창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음의 변화로서 이제 훈련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실전 변화를 이끌어낸 케이스고 매니머니 같은 경우도 비록 좀 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 그 눈감면을 착용을 하고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선입으로서 따라가는 전력 변화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이렇게 경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스포츠 서울배에는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51조의 KT스타라든가 뭐 9조의 금케라 등의 그 발빠른 선행형 말들, 스프린터형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들을 얼마나 지구력 부강을 시켜서 이제 마일 나아가서 오크스에 도전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서울배가 개최된 같은 날 레츠런파크 부경에서는 3세 안말 같은 조건으로 GC 트로피 경주가 개최됐는데요. GC 트로피 경주는 오뚜기가 정말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창세와 동일한 전개였어요. 네. 초반에 선행을 잡아낸 이후에 후임 마필들이 추격전을 펼쳤지만 4코너 이후에 뭐 여유롭게 거리를 한 발 더 멀리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향후 장래성도 그렇고 뭐 같은 날 펼쳐졌는데 GC 트로피나 그리고 스포츠 서울배의 우승마들 혹은 도전했던 마필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경합을 붙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주가 펼쳐지리라 보여집니다. 좀 지구력 있는 상대마들이 좀 없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고요. 주로가 일단 부산 과천 뭐 눈이라든가 비 때문에 굉장히 빨랐던 요인, 그리고 걸출한 선행마필 오뚜기, 창세, 레이스를 이끌면서 빈틈을 주지 않아서요. 후임 마필들이 힘을 쓸 여지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C 트로피 우승을 거머쥔 오경환 기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 호승지벽이라는 말을 일단 제일 상대말을 봤고요. 오늘 뭐 6마신으로 좀 쉽게 이기게 된 경주가 된 요인은 오늘 호승지벽이 생각보다 의외에 좀 부진을 하면서 좀 더 쉽게 경주가 좀 경주 전개도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방인 호승지벽이 못 뛰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혼자 뛰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전개는 두 가지, 뭐 조사님도 말씀하신 게 뭐 마이 앨리스가 1번에 달았고 그 마필도 선행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뭐 원칙 빨았다고 싶으면 선입 전개도 가능했고 뭐 아니면 선행 전개 그 두 가지의 작전이었는데 오늘 뭐 워낙 그 게이트 이탈이 빨랐기 때문에 그 선행 전개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게 이겼던 것 같아요. 네, 서울의 스포츠 서울배와 부경의 GC 트로피 경주를 이렇게 좀 함께 비교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3세 마들의 꿈의 무대인 삼관 경주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3세 안말 수말들이 함께하는 KRA컵 마일이 또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6월 코리안 오크스에서는 안말들끼리만 또 만나게 되겠네요. 네, 어느덧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첫 번째 관문 마일컵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크스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텀이 있다라고 해도 한 달이면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세 말들이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게끔 그 시기에 맞춰서 말을 성장시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오크스 자체는 이제 1800m 장거리로 펼쳐집니다. 지금 스포츠 서울배 그리고 부경일 GC 트로피 모두 1400m였음을 감안을 해볼 때 이 말들이 지구력 부강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은 약 2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이 시간 동안에 400m 늘어난 거리를 선행말들이 우승을 했었던 지금 현재 3세 안말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누군가가 또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키키가 이제 출전이 취소가 됐었던 네네. 아쉬움이 있었기 아쉬웠어요. 때문에 그 말도 와이키키도 오크스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일에 이어서 더비 그리고 장관배까지 다 한 달의 딱 같은 텀이라는 점이 이번 3세 말을 좀 조숙형 말들이 좀 빠르게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할 수 있게끔 혹은 트리플 티아라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올해는 좀 상관마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간 상관 경주를 통해서 최우수마를 선정해 종마로 전환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었는데요. 올해 그 선정 방법이 조금 변화가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해외 원정의 좋은 성적 또 어떤 시수말로서의 활약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려는 취지인데 개선안은 그렇습니다. 표로 나가는 모습 보면 해외 연정 부분에서 해외 원정의 의무를 폐지했고요. 네. 그리고 은퇴 시기는 12월 이내 번식 전환 완료로 개선이 됐습니다. 장려금 지급액도 좀 변경이 됐는데 7억이 5억 5천 그리고 안말도 역시 3억 5천으로 약간씩 수정됐는데 바뀐 이유는 뭐 해외 원정 폐지에 따른 원정 비용 절감 및 국내 경주 출전에 대한 기대 상금에 감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산 종마 선발 방법의 변경으로는 개선안을 보면은 3세는 4월, 7월 그리고 4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선발 기준이 되겠고 선발 방법은 3세는 3관마 시리즈 경주로 후보마 선정을 하고요. 4세는 오픈 및 국제 경주의 성적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 3세 때 후보마를 가리고 4세 때 치르는 경주로 종합평가를 해서 이때까지 좀 조숙형에 치우친 그런 선발 방법을 완숙형 말들까지 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우수 종마 선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매년 상반기에는 정말 삼관경주를 보는 재미로 경마일이 항상 기다려지는데요. 3세마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 삼관경주와 앞말 삼관경주에서 올해도 서울과 부경의 3세말들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토요 경마 관심 있게 볼 경주 레츠런 투데이로 함께 하겠습니다.